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미방식의 소개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미분 관련 기본 지식 배웠고요. 적분 관련 기본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분하고 관련 있는 것은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 정도를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함수가 변화한 값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합니다. 순간 변화율인 경우에는 무한히 작은 기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즉 다음과 같은 극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보게 되면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이 극한을 존재하게 되면 이 극한 값을 f 프라임 x라고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잘 하려고 하면 여기서 극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미분은 여기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하고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미분하고 순간 변화율은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 0으로 갈 때 극한값,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존재하면 이 극한값을 f 프라임 a라고 합니다. x값 a에서의 fx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간 변화를, 어떤 경우에는 순간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요. fx는 각기 x, 각기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분하고 관련 있는 것은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도함수인 경우에는 정역이 x이며 공역이 y인 함수 y 각기 fx가 정역에서 미분 가능할 때 x 위의 각 점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면 새로운 함수 f'x가 됩니다. 이 함수를 f의 도함수라고 하고 y' dy dx, dx dx fx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함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극한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갈 때 델타 x는 델타 y. 그래서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만 도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고요. 미분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사용하려면 일단 여기서 극한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미분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미분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8가지를 잘 알면 되겠습니다. 8가지 중에서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의 미분은 0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에다가 어떤 함수 fx를 곱한 형태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수 곱하기 그 함수의 미분을 하면 됩니다. 3번에 있는 두 함수의 합이나 차의 형태, 함수의 합이나 차의 형태의 미분은 각 함수의 미분의 합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두 함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은 각 함수의 미분에 다른 함수의 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gx 플러스 fx의 g'x가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이 되겠는데요. gx분의 fx로 돼가지고 g제곱분의 f'x gx 빼기 fx의 g'x가 됩니다. 6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6번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합성함수 미분을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데요. 틀리는 원인은 합성의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성 순서인 경우에는 f, gx 하게 되면 f가 앞에서 합성되고 g가 뒤에서 합성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미분하기 때문에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후회하면 되겠습니다. 즉 f, gx의 미분은 f'의 gx, g'x가 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xn승을 미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당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n승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8번은 당함수하고 fx의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n fx의 n-1승에 곱하기 f'x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삼각함수, 당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등인데 일단 삼각함수를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인 경우에는 9번하고 10번인 경우에는 제가 전번 시간에 상세한 증명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 12, 13, 14는 앞에 있는 미분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sin x, cos x의 미분을 적용하게 되면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 미분하게 되면 cosine x, cosine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 탄젠트 미분하면 세컨트 x의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세컨트 하게 되면 세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의 밀접 관계가 있고 탄젠트하고 세컨트, 코탄젠트하고 코세컨트가 밀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게 되면 이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인, 탄젠트, 세컨트인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가 되고 미분해서 코사인, 코탄젠트, 코세컨트인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관련된 미분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게 exponential x, 밑이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로그함수인 경우에도 밑이 2인 경우의 자연 로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이 2가 아닌 경우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성질을 해가지고 변환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exponential x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가 되고 ax 미분하게 되면 ax승의 로그 a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a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x승은 exponential의 ln ax승, 그래서 x를 앞으로 빼게 되면 x의 ln a를 지수로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a의 x승을 미분하게 되면 지수 함수하고 1차 함수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 미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승의 lna가 되고요. 로그 함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밑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로그 a 분의 로그 x로 해가지고 합성 함수의 미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쌍곡수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만 잘 알고 앞에 있는 지수 함수의 미분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인 경우에는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여기 없네요. 여기 있어요. 하이퍼사인 x인 경우에는 2분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하이퍼코사인인 경우에는 2분의 exponential 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사인하고 하이퍼코사인은 다 지수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이퍼탄젠트 경우에는 하이퍼코사인 분의 하이퍼사인 되고요. 하이퍼코탄젠트인 경우에는 하이퍼사인 분의 하이퍼코사인이 됩니다. 하이퍼세컨트인 경우에는 하이퍼코사인 분의 1이 되고 하이퍼코시컨트인 경우에는 하이퍼사인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만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미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점은 하이퍼사인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코사인, 하이퍼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사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상감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기본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역함수의 미분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일단은 yn 같기로 f'의 x, f-1의 x, 즉 y가 지금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역함수하고 원함수의 성질을 해가지고 x는 같기 fy로 변형시킨 다음에 양변을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x대 미분하게 되면 1이 되고요. fy를 미분하게 되면 f'y 곱하기 y'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y는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y'는 같기로 f'y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인의 역함수, 코사인의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 코탄젠트 역함수 등등을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네, 범위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인의 역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에 관련된 미분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적어도 사인의 함수하고 탄젠트의 함수는 반드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삼각형 쌍곡선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억하기보다는 네, 그냥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이 표를 찾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분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인 경우에는 일단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식이 되는데요. 함수 fx가 연속 함수일 때 gx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ft dt의 상한하고 하한이 x, 하한이 a로 정리하게 되면 gx를 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함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x가 fx가 된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ft가 fx가 연속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속함수가 되지 않게 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c는 어떤 상수가 되는데요. c는 같기로 ga가 됩니다. 네, 그리고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에서는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요. 이 두 개에서 제1법칙은 실제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 1을 네, 간략하게 표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가 상수가 되는데요. 네, C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제1법칙은 미분 적분의 관계 1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은 네, 적분을 할 때, 정적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상한하고 하한이 A, 상한이 B, G'(x) dx로 하게 되면 네, 이 값은 GB-GA가 됩니다. 즉, 제2법칙 사용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비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 이 형태로 표현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적분 함수의 원시 함수, 이게 gx를 원시 함수라고 하는데요. 원시 함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분인 경우에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되겠습니다. 치환적분인 경우에는 네, 보게 되면 f의 gx, g'x가 됩니다. 즉, 이 비적분 함수의 gx하고 g'x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u를 갖기로 gx로 둬가지고 치환하게 되면 왼쪽 식을 오른쪽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왼쪽 식은 조금 복잡한 식이 되는데요. 오른쪽 식은 네,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환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는 복잡한 적분이었는데 간단한 적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부분적분이 되겠는데요. 부분적분인 경우에는 네, fx의 g'x dx가 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네요. fx의 gx 빼기 f'x의 gx가 됩니다. 네, 이 적분 공식은 실제로는 네, 미분 두 함수의 곱의 미분으로부터 네,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적분 공식을 이용하려면 일단은 여기 fx하고 g'x를 네,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g'x로부터 g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g'x가 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인 함수가 될 수 있고요, 당식 함수가 되고 지수 함수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g'x로부터 gx를 쉽게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네, fx를 f'x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 식에 있는 적분이 왼쪽에 있는 적분보다 조금 쉽게 변해야 됩니다. 네, 쉽다는 거는 다시 놓고 말하면 왼쪽에서는 네, 당식 곱하기 어떤 사인 함수가 되었을 때 네, 사인 함수가 되었을 때 여기에는 차수가 여기에는 차수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만약 당식을 하게 되면 네, f' 하게 되면 네, 차수가 한 차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fx를 당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당함수 곱하기 상감수. 상감수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인 경우만 됩니다. 탄젠트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사인하고 코사인인 경우, 그 경우에는 당식은 fx, g'x는 상함수로 선택해가지고 차수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fx, g'x가 만약 당식하고 로그 함수로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fx를 로그 함수로 취합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를 만약 gx로 g'x로 취하게 되면 g'x로부터 gx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하고 당식의 곱인 경우에는 로그 함수는 fx, g'x는 당식으로 선택해가지고 로그 함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기본 적분 공식들이 있는데요. 네, u의 n승의 du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u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상한과 하한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c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n이 마이너스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이 n이 마이너스 1 때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마이너스를 갖지 않을 때는 n 플러스 1분의 u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성립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u분의 1이 du 했을 때는 여기 n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ln의 u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exponential u를 적분하게 되면 exponential u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in u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u, 코사인 u인 경우에는 sin u 플러스 c가 됩니다. 탄젠트 u인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로그의 코사인 u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뭘 적용했는가 하면 치환적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탄젠트 u가 되는데요. 네, 탄젠트 u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u분의 사인 u du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환적분을 할 건데요. 네, 치환적분을 왜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t라는 변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t는 각기 코사인 u 로가 하게 되면 dt는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u du가 됩니다. 그래서 치환적분 사용하게 되면 코사인 u는 t가 되고요. 사인 u du는 마이너스 d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ln t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 t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코사인 u가 되죠.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마이너스 ln의 코사인 u 플러스 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적분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 관련된 미분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속변수를 이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독립변수하고 정속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A라는 정액이 있고요. B라는 공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Y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러면 X에 있는 변수를 Y에 있는 B에 있는 변수 fx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Y라고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X는 독립변수 가 되고 여기에는 y는 정속변수
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변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도함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미분 방식하고 편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식은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변수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상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꼭 독립변수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종속변수는 네,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dy dx 플러스 y 같기로 exponential x 했을 때 여기에는 x가 지금 독립변수가 되고 y, dy dx가 정수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y dx가 정수변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네, 상미분 방식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x가 독립변수가 되고 dy dx, 네, y가 x에 관한 네, 이계 미분, 요거는 이계 미분이라고 합니다. dy dx는 1계 미분, 요거는 2계 미분. 네, 이 경우에도 네, 상미분 방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하나 x인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인 경우에는 dx dt 플러스 dy dt는 같기로 ex 플러스 y.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t가 되고요. 네, 종속변수는 여기에는 x하고 y가 됩니다. 그래서 dx dt dy dt xy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미분 방식의 개수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이것도 기본 개념입니다. 방정식에서 가장 높은 도함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수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dy dt, y가 x에 관한 이계 미분, 여기에 있는 2를 이 개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y가 x에 관한 이계 미분의 경우에 가장 높은 도함수 개수는 2가 되고요. 이 경우는 1, 여기도 1,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계 상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y가 x에 관한 미분이 여기가 가장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2계 미분, 이거는 1계 미분의 3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계 상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여기 선형하고 비선형이 있는데, 네, 선형하고 비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기가 좀 쉽고요. 네, 비선형의 경우에는 좀 다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하고 비선형은 다음과 같은 네,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미분 방식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조건은 종속변수 y와 이 함수의 모든 도함수의 차수가 1차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주열점은 여기 차수하고 개수를 네, 잘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종수변수 y와 이 함수의 모든 도함수의 차수가 1차인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수변수 y와 이 함수의 모든 도함수 앞에 있는 개수는 기껏해야 독립변수 x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이것을 선형 미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선형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인 경우에는 네, y 두 번 미분, y2 프라임 빼기 2y 프라임 플러스 y는 각기 0이 있고요. 두 번째는 y를 세 번 미분, y가 x에 관한 3개 미분 빼기 x의 dy dx 마이너스 5y 각기로 sin x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 선형 미분 방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속변수 y와 이 함수의 모든 도함차수가 다 1차가 됩니다. 이게 y 프라임, y2 프라임 은 다 1차가 되고요. y 세번 미분, yx 미분, 한 번 미분 다 1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속변수 y와 이 함수의 모든 도함수 앞에 있는 개수는 기껏해야 독립변수 x에 의존합니다. 앞에 있는 방정식의 경우는 네, 개수가 다 상수가 되고요. y2 프라임 앞에는 1, y 프라임일 때 마이너스 2, y 앞에는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y가 x에 관한 세번 미분에는 앞에 있는 개수가 1, dy dx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x, y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다 상수함수이거나 x에 관한 함수죠.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네, 선형 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거는 1-y, y 프라임 플러스 2y는 같기로 exponential x가 됩니다. 이 경우 보게 되면 정수변수 y와 이 함수의 도함수의 차수는 다 1차가 됩니다. 네, y 프라임 앞에 개수가 지금 1-y가 되고 y 프라임, y는 다 1차 함수가 됩니다. 차수는 1차지만 정수변수 y와 이 앞에 있는 동함수의 개수가 기껏해야 x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y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1-y, y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선형 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y dx 마이너스 sin y 이 경우도 보게 되면 일단 정수변수 y와 도함수의 차수는 다 1차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네, sin 라는 함수를 포함해서 sin 안에 있는 거는 sin y가 됩니다. 지금 sin y이기 때문에 sin은 네, 비선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선형 민방식이 됩니다.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상민방식의 해가 되겠는데요. 상민방식의 해는 네, 구간 i에서 정의되고 i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임의의 함수 파이x를 상민방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면 파이x를 상민방식이라고 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의할 점은 네, 구간 i가 일단 정의되고 i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임의의 함수 파이x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파이x를 대입했을 때 상민 방식을 만족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인 경우에는 지금 y는 같기로 y가 구간 -1에서 +1대 그러니까 전체 실수구간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민방식의 해가 됨을 보여라. 그러면 일단은 네, 구간 i에서 정의돼야 되고 구간 i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y가 16분의 x4승, 16분의 x4승은 지금 다함수죠. 다함수이면은 전체 실수관에서 네, 연속이 되고 도함수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좌변하고 우변을 내각 대입해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y dx를만 미분하게 되면 y가 4분의 1에 16분의 1의 x4승이 되니까 양변 미분하게 되면 16분의 1 곱하기 4의 x3승 해서 4분의 1 x3승 x의 루트 y 계산하게 되면 똑같이 4분의 1의 x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y는 각기 16분의 x4승은 dy dx가 x의 루트 y가 되고 이 함수 구간 -1에서 +1대에서 미분방식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y 같기로 x의 exponential x가 -1대 +1대에서는 네, 여기서 네,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 같기로 x의 exponential의 x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네, 두 함수의 곱이죠. 그래서 x의 exponential x의 미분 하니까 일단은 x의 미분 exponential x 플러스 x의 exponential x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미분은 1이 되고요. 그래서 exponential x 플러스 여기 x의 exponential x가 됩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x의 exponential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y 두 번 미분인 경우에는 y 한 번 미분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x의 exponential x를 미분해주면 됩니다. 네, 미분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x를 한 번 미분해주고 exponential x 플러스 1 플러스 x의 exponential x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계산하게 되면 1 플러스 x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가 되고 네, 이 경우는 1 플러스 x의 exponential x 정리하면 네, 2 플러스 x의 exponential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로 올리고요. 네, 그러면 한번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y의 두 번 미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y는 네, y 두 번 미분은 2 플러스 x의
익스포넨셜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배에 네, y 한번 미분은 여기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x의 익스포넨셜의 x승 플러스 x의 익스포넨셜의 x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게 되면 동량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동량 처리를 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y인 같기로 x의 익스포넨셜 x는 여기에 있는 네, 선행빈 방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조익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민방식 경우에는 우리가 조익감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네, 조익감 문제는 네, 다양하게 수가 있는데 1개 조익감 문제, 2개 조익감 문제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개 조익감 문제를 보겠습니다. 1개 조익감 문제는 다음과 같은 민방식이 주어지고요. dy, dx는 각기 fxy가 되고 여기 y의 x0는 각기 y0 이것을 조익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y는 y의 x0는 각기 y0가 되고 이 개인 경우에는 네, y가 x에 관한 네, 미분이 네, 이게 미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x에 관한 두 개의 미분, 이 개의 미분은 각기로 f의 x, y, y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y의 x0는 y0, y 프라임의 x0는 y1이 됩니다. 네, 이것을 이계의 조익감 문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관심사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해가 존재할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만 존재한다면 몇 개가 존재할까가 되고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조건이 뭐가 될까가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해의 존재성 및 유일성 정리가 되겠는데요. 만약 x0, y0가 R에 속하고요. R은 네, 여러 x가 큰 합계 A, 작은 합계 B, y가 큰 합계 C, 작은 합계 D와 같은 네, 사각형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사각형 영역에 대해서 만일 fx, y 하고 라운드 y, fx, y 그러니까 f가 y에 관한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네, fx하고 f가 y에 관한 편미분이 R에서 연속이면 x가 작은 합계 A, 작은 합계 B에 포함되는 구간 I0, x0-h, x0 플러스 h 즉 여기 I0는 A, B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개 조익값 문제를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 yx가 존재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존재성하고 유일성을 네, 의미를 해주는데요. 이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 되겠는데요. 만약 이것이 연속이면 네, 해가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충분이라고 해요. 필요 조건이 아니란 거는 네, 유일한 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네, 이 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yx가 존재를 하지만 f가 y 관계에서는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합니다. f하고 f를 네, y에 관한 편미분이 R에서 연속이면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만족 안 하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dy dx는 네, 절대값 y-1 되고 y0가 1이 됩니다. 즉 y-1의 절대값이 오게 되면 이 경우는 네,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또 함수가 y값 1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네,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극한상해 가지고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네, 일단 f가 y에 관한 편미분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민방식은 유일한 해 yx는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는 또 하나가 되고 yx가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네, 해의 존재성, 유일성에 관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수학적 모델로서의 네, 민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은 물리학적 혹은 사회학적, 경제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현상을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을 수학적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식이나 이런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적 모델이 형성된 과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상의 분석을 거쳐서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기여도가 많은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준다 하고 기여도가 작은 경우에는 영향을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수학적 모델을 계산이 좀 편리를 위하여 기여도가 작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현상의 각 요인의 관계를 수학적 공식화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 공식화할 때는 미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식을 얻은 다음에 3번에서는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작은 부분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치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거나 혹은 임상 실험 결과와 미분 방식의 해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매우 다르다면 이래서의 가정을 변경해가지고 이에 해당되는 수학 공식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분 방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몇 가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 안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큰 탱크에 300갤런의 식염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을 담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농성된 식염수는 분당 3갤런의 비율로 탱크에 넣어지고 이 경우에 농축된 식염수의 소금의 농도는 갤런당 2파운드입니다. 탱크 안에 용액을 잘 적고 같은 비율로 탱크 밖으로 내보내면 즉 분당 3갤런을 넣게 되면 분당 3갤런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탱크 안에 있는 식염수의 부피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 안에 소금의 양 AT가 만족하는 미분 방식을 뭐가 될까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AT가 시간 T에서의 탱크 안에 소금의 양이라고 하면 AT가 지금 양입니다. 그러면 AT가 변하는 비율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DAT, DT는 변하는 비율이 되고요. 변하는 비율이란 거는 소금에 유입한 률에서 빼기 소금의 배출률. 소금이 얼마 유입이 되고 배출이 되는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유입률은 R인 하고 소금의 배출률은 Rout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유입률은 R인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갤런당 2파운드라고 했습니다. 농축된 소금수는 갤런당 2파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 갤런 GL이 갤런이고 갤런당 2파운드 LB 곱하기 식염수는 1분당 3갤런씩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하니까 6 1분당 6갤런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양은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식염수가 충분히 잘 져가지고 같은 비율 농도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분의 AT가 되겠고요. 소금의 양은 300분의 AT가 됩니다. 300분의 AT에다가 곱하기 3갤런을 여기서 분당 3갤런 비율로 내보내기 때문에 300분의 AT 곱하기 3갤런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AT가 됩니다. 위에는 식에 대입하게 되면 DADT는 같기로 6 빼기 100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가 만족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탱크의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원통형 탱크에서 넓이가 H인 밑에 구멍을 통하여 물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원통형 밑면의 넓이가 AW고요. 시간 T에서의 물의 깊이를 HT라고 하면 HT가 만족하는 미분 방식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 t에서의 물의 깊이 ht가 뭐가 될까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토리첼리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데, 토리첼리 법칙은 실제로 보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물이 유출된 속도를 구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mght, 이게 실제로는 위치 에너지가 되죠. mg가 중력이 되고요. ht가 높이 하니까 mght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H에서 빠져나가는 물리량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 여기서 v가 AH에서의 빠져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VT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VT는 루트의 2배의 GH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리첼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토리첼리 법칙은 실제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의 부피의 변화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v dt는 마이너스 AH 곱하기 루트의 2GHT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탱크 안의 넓이가 H인 구멍을 통해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배출하는 넓이 AH에다가 곱하기 높이 VT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 루트의 2배의 GHT가 되고요. 여기 VT라는 거는 지금 부피가 됩니다. 부피는 지금 AW 곱하기 HT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DHT, DT는 마이너스 AW분의 AH 루트의 2배의 GH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마이너스를 썼을까요? 마이너스 썼다는 거는 변화율이 작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물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감소함수가 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다음은 낙지와 공기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바람이 작용이 없을 때 낙하하는 물체는 순간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저항을 받게 됩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낙하할 때 속도 vt가 만족하는 미분 방식을 구해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낙하하는 경우에는 공기 저항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받는데 여기서는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의 비례상수가 K로 하고 중력과 속도는 G라고 둡니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각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기 밀도가 좀 작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공기 밀도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전체에서 공기 저항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을 하고 여기서 제2 뉴턴 법칙,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뉴턴 제2법칙이란 거는 F는 각기 m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가속도가 되는데요. 가속도인 경우에는 속도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됩니다. 실제로는 거리를 속도에 대해 시간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같기로 ma가 되고 m 곱하기 dv dt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가속도는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 두 가지 존재죠. 하나는 중력이 있고요. 여기 그래비티가 있고 하나는 공기저항이 되겠습니다. 인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는 힘은 일단 아래가 더 크기 때문에 mg에서 빼기 kv가 되겠습니다. mg는 지금 중력이 되고요. kv는 공기정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속도가 만족하는 미분 방식은 m dv dt는 같기로 mg 빼기 k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부분적분이 네, 가장 중요한데요. 네, 부분적분을 네, 사용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기 네, 바랍니다. 네, 여기에 몇 가지를 네, 한번 네,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이거 했는데요. 네, x의 ln x를 구하는 형태를 했고요. 네,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 제곱의 ln x 네, 그리고 x 제곱의 레스 사인 x의 dx가 뭐가 될까? 네, x 제곱의 코사인 x dx 네,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뭐 x 제곱의 exponential x의 dx x ln x의 dx 네, 이것을 네, 숙제로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